2026년 봄, 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제목 압록강을 건너다 기쁨조에서 자유로.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책이 출간되었다. 첫 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리뷰들이 쏟아졌다.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기쁨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 모든 한국인이 읽어야 할 책.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창피한 과거를 왜 공개하나? 돈 벌려고 쓴 책. 거짓말 같다. 설이는 악플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준혁이가 엄마를 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말했다. 설이, 당신은 용감해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어느 날 한 고등학생에게서 편지가 왔다. 리설의 선생님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미사일과 김정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지은 올림. 설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의미가 있구나. 내 이야기가. 2027년 여름. 설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최순자 씨가 탈북했대요. 정말요? 네, 중국을 거쳐 지금 태국에 있대요. 곧 한국에 온대요. 설이는 믿을 수 없었다. 순자 언니. 14년 만에. 한 달 후 인천공항. 설이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 손에는 꽃다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한 여성이 보였다. 60대, 머리는 희끗희끗,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언니. 설이가 달려갔다. 설이야.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언니. 살아계셨어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너도 잘 살고 있었구나. 쟤 때문에 고생하셨죠? 수용소에. 괜찮아. 순자가 설이의 얼굴을 닦아줬다. 너 덕분에 버텼어. 너와 준혁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날 버티게 했어. 설이는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준혁이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이 최순자 이모야. 이모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없었어. 준혁이는 깊이 절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저희 엄마랑 저를 살려주셔서. 순자는 준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컸어. 7살 때는 작았는데. 다리는, 내 다리. 압록강에서 총을 맞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순자는 준혁이를 안았다. 미안하다, 준혁아. 이모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설이, 준혁이, 시어머니, 순자. 모두 북한에서 왔고 모두 고통을 겪었고 모두 살아남았다. 우리 가족이네요. 준혁이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설이가 웃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장 강한 가족. 순자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네 잔이 부딪혔다. 2028년. 준혁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김준혁 선생님, 새 환자분입니다. 한 탈북 청소년이 들어왔다. 15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쳤어요? 두만강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준혁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압록강, 총알, 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준혁이는 자신의 다리를 보였다. 여전히 절뚝거렸다. 저도 7살 때 압록강에서 총을 맞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소년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도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영도 배우고,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소년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였다. 정말,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저녁 준혁이는 설이에게 말했다. 엄마, 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센터 만들고 싶어요. 재활센터? 네. 탈북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설이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2029년 희망 재활센터 개원. 준혁이가 원장, 설이가 상담사, 순자가 코디네이터. 탈북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찾아왔다. 총상, 동상, 골절, PTSD. 센터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준혁이가 말했다. 개원 1주년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환자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준혁이가 연단에 섰다. 저는 7살 때 엄마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총을 맞아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북한에 있었으면 다리는 멀쩡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다리는 자유의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센터를 열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설이는 관중석에서 울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2030년 가을, 설이는 55세가 되었다. 그녀는 남산에 올랐다. 서울 타워에서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한이 있었다. 그녀의 고향 평양, 그녀의 과거. 철수 오빠. 바람이 불었다. 오빠, 준혁이가 의사가 됐어요.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오빠를 닮았어요. 설이는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도 여기 계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미안해요, 오빠. 그리고 고마워요. 준혁이를 낳게 해줘서. 바람이 설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설이는 일기를 썼다. 2030년 10월 29일. 오늘로 탈북한 지 17년이 되었다. 17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준혁이는 의사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유를 찾았고 순자 언니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죄책감. 철수 오빠, 시아버지, 그리고 내가 남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탈북을 후회하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매일 후회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모순적이지만 그것이 내 진실이다. 북한에는 여전히 기쁨조가 존재한다. 여전히 소녀들이 선발되고 훈련받고 착취당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평양으로 갈 것이다. 철수 오빠의 무덤을 찾을 것이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오빠,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살아갈 것이다. 증언하고 싸우고 희망할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 자유는 소중했다. 준혁이가 그것을 증명한다. 언젠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언젠가. 서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자유의 불빛. 옆방에서는 준혁이가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순자 언니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서리는 미소 지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미소.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약 2,000명 이상의 기쁨조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영화를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